자, 이번에는 제이슨과 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이용한 코드는 저희가 기존에 작성을 해봤죠. 이 제이슨은 키 밸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 스트링 값이고요. 그 안에 뭐 리스트도 담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는 다 제이슨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서버에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로컬에 그 저장하기 위해서 제이슨과 같은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직렬화라고 그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코딩과 시리얼라이제이션, 요거는 이 데이터를 그 스트링과 같은 데이터로 그 저장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코딩과 데이시리얼라이제이션은 그 반대로 그 스트링을 다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로 변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버와 연동을 하거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플러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 수동 직렬화, 매뉴얼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코드 생성을 통한 그 자동 직렬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지 그 프로젝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그 먼저 나오는 방법은 그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그 수동 직렬화로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에 이 컨버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이 제이슨 디코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스트링 데이터, 제이슨 스트링이죠. 제이슨 스트링을 그 맵 타입의 그 데이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제이슨에 해당하는 그 키값을 여기 보시면 이 맵에 있는 이 스트링이죠. 네, 키값을 꺼내서 이 다이나믹 타입의 값으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인트나 뭐 스트링 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클래스도 담을 수가 있어서 이 안에 또 다른 맵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타입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타입이나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와 비슷한데 그 기능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타입의 어떤 변수명인지 다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다이나믹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꺼낸 데이터가 그 인트 타입인데 스트링에 해당하는 그 개발자가 실수를 한 거죠. 그 스트링 타입인 줄 알고 스트링에 해당하는 그 메소드를 호출했다. 아니면 반대로 실제로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인데 그 인트인 줄 알고 뭐 더하기 연산을 했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에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잘못된 연산이 하는 코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는 이걸 알지 못해요. 클래스라면 사전에 빌드를 할 때 그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서 에러가 났다고 알림을 주는데 이 다이나믹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컴파일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드가 돼서 그 사용자한테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 배포가 되면 그 앱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사용자가 굉장히 화가 나서 또 이제 개발자한테 뭐라고 하고 네, 이런 좋지 못한 경험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 타입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앱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다이나믹 타입을 사용해도 요거는 절대 그 실수할 수 없다. 에러가 날 수가 없다. 네, 이런 코드는 그냥 사용해도 좋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맵 데이터를 그 클래스로 변환을 할 때 그런 코드가 더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좀 번거로운 코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좀 고마운 패키지들,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 혹은 뭐 빌트 밸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그 어떻게 데이터를 그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위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제이슨 스트링 데이터를 어떻게 맵으로 변환하고 클래스로 변환할 수 있는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예시로 그 제이슨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름이 그 존 스미스고요. 이메일은 johnexample.com 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진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뷰에 이 커맨드 팔레트에 플러터 뉴를 하게 되면 이 뉴 프로젝트가 있죠. 네, 여기서 JSON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 필요 없는 코드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그 카운터 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 바디는 센터 하나만 남겨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F5로 한번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앱이 실행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그 onPressed 플로팅 액션 버튼에 onPressed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플러터 그 매뉴얼로 돌아가서 이 데이터 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그 JSON string이라는 이름으로 그 값을 줘볼게요. 이렇게 그 따옴표를 3개를 주게 되면 그 여러 개의 라인에 그 스트링 값을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JSON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JSON 디코드를 이용했죠. 그래서 위에서 선언한 이 데이터를 그 JSON 디코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맵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저라는 맵이 나오고요. 그거를 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이름은 이 존 스미스 이 값이 여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존의 example.com 이 이메일이 이 값에 그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코드가 동작하도록 지금 에러가 나는 건 컨트롤 점을 눌러서 다트의 컨버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그 이름과 그 이메일 이 제이슨 데이터에 있는 이 이름과 이메일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데이터를 그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보시면 이 유저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과 이메일을 그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유저 클래스고요. 기본적인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user.fromJSON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생성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이렇게 JSON을 받고요. 자, 이렇게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쉼표를 구분을 해서 이 멤버 변수에 바로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이 다트의 생성자 문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JSON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JSON의 이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이 이름 네임에 마찬가지로 세팅해 주고 있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세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toJSON이라고 해서 그 이 멤버 변수의 값을 그 맵으로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리턴 기호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괄호를 주면 그 다트에서 이 맵 기호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키의 그 이름 데이터, 이메일 키의 이메일 데이터를 그 생성을 해서 그대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저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lib 폴더에 user.dat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저희 그 JSON 데이터를 그 JSON 디코드를 이용해서 그 JSON 스트링을 맵으로 만들고요. 이 유저 맵을 다시 from JSON에서 이 유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코드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유저 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저는 임포트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파일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user.dat를 컨트롤 점 눌러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요 아래에 에러가 나는 코드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유저의 이런 그 대괄호 기호, 이 맵의 이 키값을 꺼내오는 기호죠. 이렇게 해서 맵에서 가져왔었는데 이제 원래는 유저 맵이 되겠죠. 자, 이제는 그 좀 더 간단하게 유저하고 점을 찍으면 알아서 자동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오타가 나도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코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네,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그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된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JSON 인코드라는 메소드도 그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JSON 인코드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바 타입이 유저죠. 네, 그래서 유저 그 타입의 그 데이터를 JSON 인코드를 이용해서 자, 요 JSON 인코드의 리턴 타입을 보시면 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J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거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 해보고요. 자, 이제 그 실제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 JSON 데이터로 돌아왔죠. 그래서 요 JSON이 맵으로 변형이 됐고요. 맵이 다시 유저 클래스로 변형이 됐고요. 유저 클래스가 다시 스트링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JSON 데이터를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그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변형이 되는 것 같지만 유저 클래스 보시면 이 멤버들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요 모델 클래스, 유저 클래스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요걸 변경할 때 알아서 이런 메소드들을 생성해주는 패키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JSON CDRLi잡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이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 플러터 페이보릿이라는 플러터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배지가 하나 있죠. 네, 이런 배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 프로젝트에 사용할 거를 고려해 봐라. 네, 이런 마크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는 이 JSON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이 빌트 밸류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러터 페이버릿 그 배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 매뉴얼에서는 JSON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코드를 자동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pubspec.yaml 파일에 디펜던시를 추가해 줘야 돼요. 이 디펜던시스 저희가 항상 추가해 왔던 그 디펜던시스에는 이 JSON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이 보시면 dev 언더바 디펜던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코드에 사용하는 그런 디펜던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앱을 개발하거나 할 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는 빌드 러너와 JSON 시리얼라이저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소스에 반영이 되는 거는 요 JSON 어노테이션이라는 디펜던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JSON 어노테이션을 복사를 해서 pub.dev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버전까지 perfect.yaml 파일에 dependency에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dev dependencies도 있죠. 일단은 빌드 러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그리고 JSON serializable 네, 이렇게 최신 버전 3개를 그 복사해서 붙여 넣고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고 있고요. 자, 이제 추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user.dat 이 파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선 복사를 해서요. user.dat에 일단 요거는 스탑으로 앱은 끄도록 할게요. 자, 요걸 다 지우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에러가 나죠? 아직까지는 지금 자동 생성된 파일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데 좀 다소 그 생소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트 이 플러터에서는 이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파트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user.g.dat라는 파일과 같은 라이브러리다 해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언더바 기호가 있죠. 사실 이 언더바 기호는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에서는 보통 접근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파트 키워드가 있으면 이 파일에 있는 그 이런 메소드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 파일에 있는 이 다트 파일에 접근, 이 언더바 메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트라는 키워드를 같이 선언을 해준 거고요. 자, 보시면 또 어노테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JSON serializ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추가한 그 dev dependency에서 이 어노테이션을 보고 이게 이제 그 JSON을 위해서 자동 생성해야 할 그런 클래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새로운 파일을 인식을 해줍니다. 그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새롭게 생성된 파일이 user.g.dat 파일이 되고요. 그 요 파일에 해당하는 이런 메소드들, 이 user from json 혹은 언더바 그 달러 user to json 네, 이런 메소드들을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여기 그 전에 설명을 하나 보시면 그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보통은 변수를 정의를 할 때 처음에는 이 소문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부터는 이렇게 대문자로 그 생성을 하는 이런 카멜 케이스를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떤 API나 서버와 연동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서비스와 같이 그 연동 작업을 해야 할 때 그쪽에서는 이런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혹시 이 모델에서는 그 카멜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때는 어떤 제이슨 데이터로 만든다거나 할 때는 그 스네이크 케이스를 이용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키값을 그 바꿔주는 어노테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변수 위에 그 제이슨 키라는 어노테이션을 주고요. 그 이름으로 그 원하는 키값을 입력을 하면 그 키값으로 변환이 되는 걸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설명만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런 명령어가 있죠. pub, 그 플러터, pub에 run, build runner, buil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그 명령 창에 실행을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플러터 명령어는 사용을 해봤죠. 예전에 처음에 그 설치를 할 때 플러터 닥터, 네. 그래서 이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이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설치한 그 디펜던시에 추가한 그 빌드 러너, 네, 그걸 이용해서 코드를 자동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터미널 있죠? 네. 혹시 터미널이 없으시면 컨트롤 물결 표시하면 터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 명령어, 이 프로젝트 루트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실행이 다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user.g.da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user.dat에 생성한 그대로 이름과 이메일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그 user from JSON과 그리고 user to JSON 메소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오브 해서 이런 파트, 네, 요 user.dat 그 외부 파일에서 그 언더바로 생성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요 파일을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렇게 변수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변수를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닉네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가 돼도 자, 이 파일에서는 그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줘야지 그 이 파일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방금 전에는 이 빌드 명령어를 사용했었죠. 자, 하지만 이 flutter pub run 빌드 러너의 이 watch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명령어 watch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user.dat에서 닉네임을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닉네임2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닉네임2가 바로 반영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변수를 변경할 때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와치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터미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새로운 터미널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 명령어를 계속 돌려두고 개발을 하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그 코드들 있죠? 네, 메인.dat에 저희가 작성해둔 코드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여기 디버그 콘솔에서 그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네, 아까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다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드 제너레이터, 네, 자동 코드 생성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작성을 해도 그 잘 작동을 한다. 네,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나오는 게 이번에는 저희가 이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이 유저 클래스 안에 담아 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드레스 클래스를 복사를 할게요. 카피 코드해서 저희 소스에 address.dat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반영이 되죠. 네,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자, user.dat 자, 요 코드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드레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도 동일하게 저 어드레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메일은 지우고요. 요거는 컨트롤 점으로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main.dat에서는 지금 에러가 났고요. 자, 요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유저의 유저는 해서 이름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름은 길동, 그리고 어드레스는 그래서 자, 지금 에러가 나는 거는 컨트롤 점으로 어드레스.dat에도 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바로 파라미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티는 도로 서울 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고요. 요거를 한번 자, 요 매뉴얼 S처럼 자, 여기서는 이렇게 유저를 만들고요. 그 user.toJSON으로 출력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user.toJSON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 자, 보시면 이 길동은 잘 표현이 되는데 이 어드레스에 이 어드레스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인스턴스 오브 어드레스 해서 그냥 인스턴스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어드레스도 그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explicit to JSON 자, 요거를 true로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user.dat에서 그 여기죠. JSON 시리얼라이저블에 explicit to JSON을 true로 주고 저장을 하고 이번에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이 main.dat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네, 잘 안되고 있는데 자, 앱을 재실행 리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트를 하면 네, 지금 되지 않죠. 네, 앱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 앱이 실행이 됐고요.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드레스가 잘 표시가 된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JSON 시리얼라이저블을 이용해서 클래스 정보를 JSON으로 만들고요. JSON을 다시 클래스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